포획 감독이 K리그 첫 번째 시즌 만에 정말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17경기에서 13승 7무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패배가 3월 13일 시드니와의 경기가 마지막 패배였습니다. 3개월 동안 패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모습이고, K리그에서의 순위를 보면 현재 승점 41점, 물론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 2위 대전과는 승점 차이가 9점, 3위 울산과는 경기 수가 똑같은데 승점 차이가 11점이나 벌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최다 득점팀이 전북이고 최소 실점팀도 전북입니다. 그래서 득실차가 플러스 19점, 다른 팀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압도적인 득실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포획 감독의 이러한 전술적인 특징이 어디서 나오냐면 볼 점유가 많은 팀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당 패스 횟수를 보면 전북이 경기당 358개의 패스를 기록하면서 8번째로 패스를 많이 한 팀이거든요. 생각보다 이 패스 횟수를 보면 전북 자체가 패스를 그렇게 많이 주고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볼 점유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전북이 롱패스만큼은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팀입니다. 포항과 수원 다음으로 롱패스가 30.8개 정도, 아주 많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짧은 패스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리그 전체에서 4번째로 적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의 이 스타일 자체가 분명히 골도 많이 넣고 실점은 굉장히 적은 팀인데, 롱패스는 많고 짧은 패스는 적고 그만큼 점유율은 낮은 팀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획 감독의 축구는, 포획 감독이 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컨셉은 롱패스를 앞쪽으로 붙여놓고 여기서 떨어지는 세컨볼을 얼마나 잘 가져올 수 있느냐, 이 조직적인 움직임과 선수들의 기동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주전 라인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전방에 티아고나 콤파뇨,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볼을 떨어뜨려주는데 능한 선수들을 앞쪽에 배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선 라인에 전진우, 송민규, 그리고 특히나 강상윤 선수가 여기서 핵심이거든요. 강상윤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올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시작할 때 전북도 앞쪽에서 약간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이때 박진섭과 김진규가 수비 라인 앞으로 움직일 때가 많고요. 강상윤 선수는 조금 더 앞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상대를 볼을 가졌을 때 계속 약간 돌리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패턴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올라오는 순간 앞쪽에서 볼을 돌리다가 예를 들어서 송범근 골키퍼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의 최전방 공격수들을 끌어냈고요. 이때 김진규와 박진섭이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여기서 상대의 미드필더들이 안 붙으면 그냥 편안하게 패스를 받아서 돌아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리그 팀들이 전북을 만날 때마다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해요. 달려들어서 압박할지 달려들지 않을지.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여기서 짧은 패스로 김진규나 박진섭이 볼을 가지고 돌아서니까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대의 전방 공격수들과 미드필더 두 곳을 끌어내는 순간 중원에 넓은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미련 없이 롱패스를 때립니다. 그리고 롱패스를 때렸을 때 앞쪽에서 티아고와 콤파뇨, 피지컬을 활용해서 수비수가 붙었을 때 여기서 볼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근데 떨어뜨려 줬을 때 특히나 강상윤 선수가 김진규, 박진섭이 내려갔을 때 다소 올라가 있는 이유가 강상윤 선수의 기동력을 활용해서 앞쪽에서 달려들면서 이 세컨볼을 가져오는 능력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전진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송민규 선수도 마찬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요 세컨볼에 대한 움직임을 굉장히 잘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오른쪽 수비수인 홍정우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상대 선수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홍정우 선수가 여기서 침착하게 뒤로 계속 패스를 해요. 전북이.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뒤로 패스를 보내주고요. 앞쪽에서 상대의 공격수 2명이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뒤쪽에서 송범구 골키퍼가 볼을 잡을 때 상대 공격수 1명 그리고 2명이 이 공간으로 달려듭니다. 전북의 센터백 2명을 압박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2명이 이제 압박을 당하니까 자연스럽게 앞쪽에 있었던 김진규와 박진섭이 내려와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여기서 상대의 2명의 공격수가 센터백을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2명의 미드필더가 또 전북의 미드필더를 내려와서 달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뒷공간이 빈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미드필더가 볼을 잡은 다음에 송범근 골키퍼에게,
그러면 송범국 골키퍼가 볼을 잡자마자 순간적으로 상대의 공격수 2명과 미드필더 2명이 달려 나왔으니까 여기서 바로 볼을 잡자마자 이 뒷공간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뒷공간이 나왔을 때 앞쪽에서 티아고가 머리에 맞추는 순간 앞쪽에 있었던 강상윤, 송민규, 전진우가 움직여요. 그럼 이 공간으로 떨어뜨려주는 볼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 움직임, 특히나 이 장면을 보면 아까 상대 미드필더 공격수가 모두 끌려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이 많거든요. 이 공간으로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전북이 프리시즌에 굉장히 체력 강도가 높은 수준의 훈련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포획 감독이 체력적인 움직임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다. 여기서도 볼을 잡았을 때 상대가 달려들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선수도 달려듭니다. 2명의 전북의 센터백들을 압박해요. 그래서 압박을 당하니까 볼을 돌리면서 상대 공격수 2명이 달려 나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기가 비니까 이 공간으로 전북의 미드필더들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박진섭과 김진규가 내려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공격수 2명과 미드필더 2명이 달려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김진규 선수가 또다시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의 미드필더들이 본인을 따라서 이렇게 달려 나오니까 뒤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무리하게 탈압박하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있는 동료 선수에게 백패스를 줍니다. 그래야 패스를 받자마자 바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을 바라보는 뒤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잡자마자 주고, 여기서 한 번에 뻥 차주면 앞쪽에서는 역시나 티아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또다시 송민규, 전진우, 강상윤이 뛰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티아고가 머리에 맞출 때 강상윤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티아고의 세컨볼을 가져옵니다. 한 번에 이 공간을 전북이 점령을 하고요. 볼을 잡자마자 좌우에서 송민규와 전진우가 뛰어들어가고, 여기서 강상윤이 볼을 받아서 전진우에게 패스. 이런 동작들이 너무나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패턴 자체가 너무나 확실하게 눈에 보인다. 그래서 이 포획 감독의 축구가 롱패스가 많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지만, 이 축구가 잘 풀리면 아주 효율적인 축구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기록으로도 보여드렸지만 패스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볼을 가졌을 때 우리가 준비했던 패턴대로 공격을 전개하는 거고, 그 공격이 전개됐을 때 우리가 앞쪽에서 가장 효율적인 축구를 추구한다. 이런 장면도 여기서 김태환 선수가 바로 볼을 때리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선수에게 백패스를 해요. 그래야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볼을 백패스를 하면 앞을 바라보고 있었던 홍정우가 롱킥을 때리면 또다시 티아고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티아고가 앞쪽에서 머리에 맞추고요. 주변에서 뛰어들어가는 요 동작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바로 송민규에게 떨어뜨려주고 달려나가는 송민규. 그러면서 이 동작도 송민규 선수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을 보면 포획 감독이 롱패스 축구가 잘 작동됐을 때 얼마나 이 롱패스가 효율적이고 파괴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사실 스쿼드가 이번 시즌에 보강이 엄청나게 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이 똑같은 스쿼드인데 이 스쿼드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했죠. 근데 여기서 선수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굉장히 잘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가리는 요런 이제 플레이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뒤에서도 김태환 선수를 이제 활용을 할 때 보시면 김태환 선수가 전성기 때는 이 공격과 수비를 모두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장을 다 뛰어다니는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김태현 선수가 약간은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요. 오히려 김태현 선수가 올라갑니다. 김태현 선수는 이제 기동력이 좋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송민규 선수가, 사실 송민규 선수는 측면을 넓게 쓰는 스타일보다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최전방 공격수의 밑에서 침투를 해 들어가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이 더 강하죠. 볼을 소유하는 힘도 좋고 오히려 측면에서의 드리블보다는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득점도 많이 해주고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태현 선수가 올라가면서 송민규 선수도 잘할 수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비대칭적인 3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상윤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장면도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5명의 선수가 앞쪽에 배치가 되게 되고, 그래서 김태환 선수의 올라가는 빈도를 좀 줄여주면서 김태현을 높게 끌어올리고 이때 송민규가 잘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쪽으로 배치를 시킨다. 요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이 팀 전체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선수들의 장점을 잘 살리는 포인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구도가 매번 만들어져요. 이때 보시면 김태환 선수가
선수가 오른쪽에 있고요. 김태현 선수는 올라가서 비교적 김태환 선수보다 평균적인 위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김태환 선수의 킥력을 활용해서 방향 전환을 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김태현 선수가 올라갔을 때 송민규 선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구도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늘상 김태현 선수가 약간 뒤쪽으로 빠져서 3백 만들고 박진섭이 그 앞에 있고 김태현 선수는 이미 올라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김태환, 홍정우, 김영빈 3백이 만들어져 있고, 이때 송민규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김태현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김태현 선수가 송민규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앞쪽으로 뛰어가고요. 이때 송민규가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만드는 요 공간으로 직선적으로 뛰어 올라가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김태현 선수가 아주 본인의 빠른 발과 기동력을 살리는 이런 장면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김태환 선수를 이용해서 좀 밸런스를 잡고 오히려 김태현 선수가 올라가게끔 만드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김태환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 김태현 선수가 이 공간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송민규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티아고랑 가깝게 붙으니까 송민규가 가장 잘하는 역할이거든요.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티아고에게 키가 큰 선수들이 모두 붙어 있으면 송민규 선수가 롱킥이 들어왔을 때 상대의 풀백과 경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송민규 선수가 측면 공격 수치고는 이런 제공권 싸움이나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볼이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아주 좋은 위치 선정, 그 다음에 오히려 티아고에게 볼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두 선수가 투톱처럼 뛰는 장면이 나오죠. 송민규 선수의 장점을 매우 잘 활용하는 이런 장면이고, 그리고 변칙적으로 이런 장면도 나와요. 김태현 선수가 측면을 넓게 쓰고 있는데 이때 김태환 선수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넓게 쓰기 위해서 박진섭 선수가 오히려 김태환 선수 자리 내려가면서 3백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럼 경기장을 이렇게 넓게 쓰는데 여기서도 전진우와 송민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송민규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그러면 김태현 선수가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송민규 선수가 안쪽에서 수비를 몰아세우고 김태현이 달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그러면서 김태현 선수의 기동력을 살리는 요런 이제 전형도 자연스럽게 변칙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보면 순간적인 이 포획 감독의 전형 구성 하나하나가 뭔가 이 선수들의 장점을 매우 잘 살리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진우 선수가 살아나는 것도, 전진우 선수가, 이 선수도 사실은 드리블만 시켰을 때보다 이 선수의 민첩함, 그리고 이 선수가 달려드는 기동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려줘요. 그래서 전진우 선수가 드리블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공간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주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경기에서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에 이영재 선수를 기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영재 선수가 내려오면서 3백의 형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영재가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반대편을 바라볼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재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볼을 가지고 있으면 수비가 순간적으로 이영재 쪽으로 쏠리니까 이때 전진우에게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 패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진우가 넓은 공간에서 드리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때 올라오는 강상윤, 앞쪽에서 뭐 송민규, 티아고, 콤파뇨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이 더해지니까 움직이면서 전진우가 마음껏 1대1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지난 경기에서 이영재 선수가 내려가서 왼쪽 라인에 있고, 여기서 이제 이영재 선수가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수들이 이영재 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전진우에게는 비교적 공간이 나니까 여기서 이영재의 한 방의 킥력,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전진우가 볼을 소유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형성된다는 거. 그러면 이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뛰어가니까 전진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상윤 뛰고 이승우 있고 김진규 있고 뛰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전진우는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전진우 선수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잘 만들어주면서 이런 선택지도 참 잘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이제 포획 감독이 선수들의 장점도 굉장히 잘 살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진우 선수도 앞쪽에 있는 티아고나 콤파뉴 선수의 수혜를 받고 있어요. 전진우 선수도 앞쪽에서 상대 수비수와 그냥 부딪혔을 때는 아무래도 비교적 피지컬적으로 장점이 엄청 많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앞쪽에서 티아고 같은 선수가 버텨주니까 전진우가 달려나갈 때 앞쪽에서 다른 선수가 먼저 싸워주고 전진우가 뛰어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 지난 이제 강원전의 장면이에요. 전진우 선수가 이제 밑에서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전진우 선수가 그냥 드리블을 하면서 수비수랑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티아고에게 줍니다. 그럼 티아고가 여기서 수비랑 먼저 싸워줘요. 싸워주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것도 있고, 여기서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때 전진우가 돌아뛰니까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전진우에게 티아고가 버텨주면서 볼을 내줍니다. 그러면 전진우 선수가 당연히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을 수가 있겠죠. 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 수비와 싸우는 것보다 달려나가면서 패스가 오는 게 아무래도 전진우 선수의 스피드를 살리면서 전진우 선수가 수비수와 싸우지 않게끔 만드는 이런 전략이니까 여기서 전진우 선수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는, 그리고 사실상 이런 포스트 플레이를 포획 감독은 늘상 잘 써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 좋은 구본 공격수를 계속 원했었고, 콤파뇨를 이번 시즌 데려온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티아고를 잘 살려 쓰는 이유도 이건데, 전진우 선수가 이번에는 티아고 쪽으로 한 번에 붙여줍니다. 드리블을 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선수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티아고가 버텨줄 때 이 선에서 뛰어갈 수 있는 강상윤 선수, 그리고 뭐 왼쪽에서 송민규나 뭐 여러 권창훈, 김진규 이런 이선 자원들, 전진우까지 달려들면 티아고가 여기서 버틴 다음에 내준다. 그러면 이 이선 자원들이 달려나가면서 볼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시야를 앞쪽으로 보면서 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려가면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구도를 잘 형성해 준다 라는 것도, 일단 포획 감독이 이제 선수 한 명 한 명을 쓰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스쿼드는 비슷한데 지난 시즌과 왜 다르냐 라고 한다면 이 포획 감독의 존재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포획 감독의 영입이 전북은 가장 결정적인 영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